오늘 일론 머스크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FSD 버전 14가 다음 주에 와이드 릴리즈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4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만을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폭탄 발언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 버전 14 와이드 릴리즈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2주 정도 뒤에는 14.1이 나오며 연말에는 14.2가 나오는데 바로 이 버전에서 차량이 거의 지각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일론 머스크가 X 게시글로 남겼던 내용과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FSD 버전 14 타임라인을 정리했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FSD 버전 14가 9월 말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월 초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는 올해 말을 이야기해서 버전 14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타임라인의 차이를 오늘 설명한 것입니다. FSD 버전 14 같은 경우 매개 변수도 10배로 커지고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거의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버전이 왜 FSD 14.0이 아니라 14.2가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지난 16일 날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임스 씨가 언급하였던 스팔서티 모델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스팔서티 모델의 핵심은 AI 모델의 매개 변수가 커진다 하더라도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한 계산은 줄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팔서티 개념이 잘 적용된 모델이 바로 전문가 혼합 모델입니다. MOE라고 불리는 이 전문가 혼합 모델을 사람에 비유해서 살펴보면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한 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청중이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면 수학 전문가가 나와서 답을 하고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나와서 답을 하는 게 바로 전문가 혼합 모델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델의 매개 변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야만 잘 알고 있다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 수학 전문가 모델은 매개 변수 자체가 크기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수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모델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학 전문가와 관련된 모델만 돌리면 되고 이 모델 전체의 매개 변수는 엄청나게 크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제 가동되는 매개 변수의 크기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16일 날 정리했던 스팔서티가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 중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FSD 버전 14에서 바로 이 전문가 혼합 기법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힌트는 사실 2025년 1분기 어닝콜에서 벌써 테슬라 AI 기술팀 요슈아가 힌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지역별 특정 매개 변수는 전문가 혼합 모델에 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LMM에 사용되는 전문가 혼합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테슬라 자율주행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의 테슬라 모델은 한 100만 년 정도 운전만 한 사람 한 명이 모든 경우를 다 처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100만 년 동안의 운전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분명 운전에는 도 같은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문제는 1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축적되면서 모든 상황에 다 정통해지다 보니까 모델의 크기가 너무나 커진다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전문가를 두는 게 아니라 한 20만 년 정도 비가 오는 날만 운전한 전문가를 두고 또 20만 년 정도 해가 쨍쨍한 날 운전한 전문가, 또 20만 년 정도 눈 오는 날 운전한 전문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도 전문가를 분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도 전문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20만 년 운전한 전문가, 도심을 20만 년 운전한 전문가, 그리고 도심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비보호 좌회전처럼 상당히 주변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10만 년 운전한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 20명을 초청해 두고 상황에 따라서 3명 혹은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시에 운전을 하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를 조종할 때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조율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100만 년간의 지식이 쌓여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운전 마스터 한 명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전문가 3, 4을 불러서 이 모델을 돌리게 되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전체 매개 변수는 엄청나게 커지지만 이걸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라 20명의 전문가 중에서 3, 4명의 전문가만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델을 돌릴 때 필요한 연산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며 각각 상황에 맞는 전문성은 더욱더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엄청난 버전 14를 다음 주 초기 와이드 릴리즈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각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는 14.2 연말에서부터 가능할까? 바로 그 답이 전문가 혼합 모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가상의 운전 마스터 한 명이 운전을 했는데 14 버전부터는 20명을 불러놓고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3, 4명의 전문가를 부르고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운전하는 전문가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 방식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여러 명의 전문가 세부 모델에게 맡기는 것 자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번의 업그레이드는 더 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8월 8일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게시글을 통해서 또 추가 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모델이 FSD 버전 14로 확인이 되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전자 주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FSD가 일반 FSD보다 6개월 앞서 있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벌써 이때 운전자 혼합 버전의 FSD 버전 14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여기서 성능이 얼마나 많이 향상될 수 있었는지 벌써 그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운전이라는 게 반응 속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에 맞게 어떤 전문가를 빠르게 불러들여서 운전을 맡겨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14.1과 14.2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섬뜩할 정도로 인간처럼 운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는 먼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바로 어제 살펴봤던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로보택시 대 텔레오퍼레이터 비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명이 유지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이 비율이 20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텔레오퍼레이터의 비용이 2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30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월 786달러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이 버전 14에서 전문가 혼합을 활용하여서 섬뜩할 정도로 사람처럼 운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 명의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로보택시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모델링과 관련해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2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로보택시가 시간당 운행하는 총 횟수가 현재 우버는 2.2회인데 이게 3.5회로 늘어나는 거는 너무 공격적인 가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버가 시간당 2.2회 평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우버가 제시하는 가격의 3분의 1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링에서 진행했던 가격이 1마일에 1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이는 대부분의 버스나 지하철보다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동 거리를 보면은 5.4마일입니다. 5.4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8.6km인데 다 도심에서 단거리를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버 가격의 거의 3분의 1,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저렴해지는데 우버의 2.2회보다 1.3회 더 높아지는 이 수치가 과연 공격적인 수치일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감가상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ROI가 미친 수준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 하드웨어 한 대는 많이 잡아도 35,000불입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모델 Y를 통해서 벌써 엄청난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 능력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실 35,000불보다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일당 1달러만 요구하더라도 텔레 오퍼레이터가 20대의 로보택시를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간 한 대의 로보택시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33,000불입니다. 1년이면 투자 금액을 해소하기 때문에 사실 디프리시에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돈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그로 끌기 위한 이야기인 것도 분명 조금 있지만 이게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투자하는 게 1년 만에 그대로 회수가 되고 로보택시를 당연히 10년 이상은 쓰겠지만 5년만 돌린다 하더라도 투자 원금의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복사가 아니면 뭐가 돈복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제가 어제 진행했던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가정 자체는 충분히 보수적이다라고 보는데 과연 텔레 오퍼레이터 한 명이 20대의 택시를 정말 관리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존재 자체 없이 로보택시가 혼자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제조 능력도 벌써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원가 35,000불로 대량의 로보택시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자율주행 능력이 핵심인 건데 바로 그 부분이 FSD 버전 14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FSD 버전 13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현재 호주에서 FSD 버전이 풀리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누클리어 모먼트, 핵폭탄 터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FSD 버전 13을 풀어줬는데 난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FSD 버전 14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또 잘 작동하고 있는 FSD 버전 13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된다면 앞서 살펴봤던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에서 적용했던 가정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차고 넘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도 테슬라 FSD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FSD 버전 13만으로도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으며 14를 통해서 정말 연말에 사람 같은 지각이 있는 FSD가 완성되게 된다면 월가에서도 이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이 드디어 모델에 들어가는 순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어닝이 이 정도로 높아지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지만 로보택시가 실제 꿈틀거리며 얘가 정말 시장을 세계를 장악하겠다라는 것만 눈치채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반영되는 속도는 충분히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로보택시가 얼마나 많은 주에서 또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6개의 주에서 최소한 안전 드라이버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주 역시 3개 도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 6개월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FSD 14와 함께 이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레거시 오토 메이커에서도 아주 재미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전기차인 아큐라 JDX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산 자체를 전부 다 취소시켰습니다. 비슷하게 벤틀리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기화 계획을 수정하고 내연기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전기차 계획 수정, 연기, 취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계속 발표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은 다시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전기차를 만들어 팔면서 수익을 내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유일하게 해내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여기서 무감독 자율주행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퍼지는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기업도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흑자를 보면서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까지 시작하게 된다. 만약 이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전기차 판매 EPS만 보고 테슬라를 평가하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세액공제 종료 때문에 테슬라에게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일 전 정리하였던 이 언박스드와 관련해서도
최종 5초에 한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오늘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게 가능한 이유 자체가 물리학의 제일 원칙을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방법은 특허는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실천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울프 리서치에서는 또 테슬라 3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3분기 말이 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3분기 인도량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당장의 어닝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오늘 살펴본 FSD 버전 14와 함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이 또한 미래에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